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속초의 수욕장 대관람차 설치업체를 선정하면서 속초시 공무원들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영동과 폐광 지역 시군의회가 원 구성을 거의 마쳤습니다. 의장단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두 명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안의 밍크골의 혼획이 계속되면서 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찜통 더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삼척 원덕 33.6도를 비롯해 강릉 32.7도, 삼척 32.5도 등을 보였고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안팎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강릉과 삼척, 남부 산지에 폭염경보가, 태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속초시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지난주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속초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속초시청 환경과와 일자리 경제과를 찾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 소속 경찰관들로 감사원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사를 하시는? 아니, 조사할게요. 지금 반부패 팀에서 나오셨나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이들은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압수수색물을 담아 들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이후 지난주 참고인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속초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최근엔 속초시청 행정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수사를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속초시청의 담당 과장과 계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속초시는 이 2명에 대한 징계안을 강원도에 요청한 상태인데 쟁점은 과연 담당 과장과 계장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속초시 내 이곳저곳엔 처음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속초시민 1633명의 이름으로 이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라는 홍보물이 걸렸습니다. 저번 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협조를 할 방침이고요. 이번 일은 담당 과장과 팀장선의 단독 결정으로 한락업체를 1위로 바꾼 불법 행위를 했다고 믿을 시민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속초시의 행정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과연 그 위법 사항의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이어 속초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제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영동 지역과 폐광 지역 대부분 시군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일 개원한 강릉시의회는 국민의힘 김기영 의원을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배용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고 삼척시의회는 정정순 의장과 양희전 부의장, 태백시의회는 고재창 의장과 이경숙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김일용 의장과 이순매 부의장, 양양군의회는 오세만 의장과 최선남 부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의장단을 구성했고 정성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영기 의장과 배왕섭 부의장이 전반기 의장단에 선출됐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오늘 김명길 의장과 염하나 부의장을 선출했고 동해시의회는 내일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각오와 공식 행보를 살펴보는 연속보도 민선 8기 출근합니다 시간입니다.
지난 1일 11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삼선인 강릉 출신 권형열 의원이 도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도의회 개원 첫날 김영호 기자가 권형열 도의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강릉 지역 도의원 5명이 강원도 의회가 있는 춘천으로 출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등원길에 나서기에 앞서 결의를 다집니다. 강릉은 하나다! 강릉 지역 도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가운데 삼선인 권혁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도의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의정 생활에도 오시는 그 경험을 또 자주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래서 의정 생활을 한번 초선이지만 어떤 두려움보다는 어떤 기대감이 더 크게 2시간가량 고속도로를 이동해 강원도 의회에 도착하자마자 바쁜 일정이 시작됩니다. 식사는 왜 안 하시고 오시는 겁니까? 식사하셨어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11대 강원도 의회는 전체 의원 49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4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명으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원에 앞선 최초 집회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권혁열 의장과 이기찬, 김기홍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도의 균형 발전을 의정활동 1순위로 꼽았습니다. 말로만 제2청사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서 수산, 해양, 항만, 크루즈, 해양 관광, 산림, 경제청 이런 게 분담돼 가지고 오므로써 한 3조 정도는 영동에 분할시켜서 균형 발전시켜야 된다. 대부분 도의원이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지만 견제와 협치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전담 보좌관 제도의 조기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보좌관제가 들었으면은 전문성을 갖고 우리 각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원의 역할을 역량을 정말 발휘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김진태 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강원도 의회가 개원했고 49명의 도의원들은 의원 선서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강원도 의회는 전체 의원의 4분의 3이 초선 의원인데 시의원을 역임했거나 다양한 직업 출신들이 많아 변화와 쇄신이 기대됩니다. 상임위원회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고 특히 접경 지역에 지금 그 군납 경쟁 입찰제 때문에 많은 농가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강원도 사회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제2도청사 설치, 가속화되는 인구 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 분권 시대에 도의회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보수 색채가 짙은 삼척시 의회에선 이번 9대 의회에서 여성 의장이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정정순 삼척시의회 의장의 선출 첫날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시작하는 날인데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조금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좀 잠을 설쳤던 것 같습니다. 9대 삼척시 의회가 개원하는 7월의 첫날, 오전 10시에 이미 30도를 훌쩍 넘은 불볕더위 속에 첫 일정은 충원탑 참배입니다. 정정순 의원부터 순서대로 호국영령 앞에 헌화합니다.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앞으로 존경받아야 되고 또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켜보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도 좋은 일꾼이 되라는 덕담을 전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모든 지형에 따라서 조금 시민들이 부족한 걸 맹가해 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거지. 오전 11시 삼척시 의회 본회의장에선 9대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출이 진행됩니다. 의회 규칙에 따라 다선의 연장자인 정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투표가 진행되고 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삼척시 의회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의정 경험이
이제 풍부하고 그리고 또 여성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섬세할 거라고 보고 또 여성답게 잘 조화롭게 의원 간에 협의도 잘 해나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정 의장은 여당 6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된 이번 의회에서 한마음으로 지지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 바로 서는 의회를 먼저 다짐했습니다. 제9대 의회가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에게 여전히 벽이 높은 지역사회의 정치 선배로서 역할도 떠올립니다.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문해 6대와 7대, 9대까지 3선을 지내는 동안 당선과 낙선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정치를 꿈꾸는 우리 여성 후배들에게 또 정치 신인들에게 제가 정말 롤 모델이 돼서 여성도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분들에게 용기도 주고 싶었습니다. 4선 도의원을 지낸 박상수 삼척시장도 첫 여성 의장을 축하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또 때로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해주고 대안도 제시해주고 그리고 제9대 삼척시 의회 개원식, 의원 선서에 이어 개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시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생활 공감형 정치, 생활 밀착형 정치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늘 그런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방청석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해마다 밍크고래가 그물에 우연히 걸려 잡히는 혼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래 자원 보호와 미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비해 밍크고래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해 혼획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고성 봉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무게 2톤가량의 이 밍크고래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4,8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지난 3월 강릉 주문진항 앞바다에서도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4,5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이처럼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 죽는 혼획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는 651마리, 혼획된 어구는 정치망이 가장 많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2종의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혼획을 금지했는데 밍크고래는 빠졌습니다. 혼획된 고래 같은 경우는 해양보호생물 같은 경우 이제 위판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것도 전문가 심의 같은 거 거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단체들은 그물에 자주 걸려 죽는 밍크고래가 혼획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팔리다 보니 의도적 혼획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밍크고래가 주로 이제 정치망이나 통발이나 이런 데 걸려서 많이 혼획이 되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이런 현황 조사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면 이 어민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한 90% 정도는 내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고래자원 보존 관리 고시를 개정한 건 자원 보호의 이유도 있지만 수산물의 원활한 미국 수출을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해양 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혼획 비율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을 규제할 계획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정치망 어업으로 밍크고래를 혼획할 경우 혼획 저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치망으로 잡은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려 하고 있지만 고래고기 음식점이 많은 울산과 포항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주말과 휴가철 KTX 강릉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KTX 운행이 증편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과 강릉을 무정차로 운행하는 KTX가 상행과 하행 각각 2회씩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정차 KTX를 이용하면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1시간 40분, 청량리역에서 강릉역까지는 1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한편 강릉 지역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열차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말에 KTX 이음을 2회 증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023년 강릉 세계 합창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릉 세계 합창대회 조직위원회는 조금 전 오후 7시 반부터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 D-1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막식과 대회기 인수식, 성화 점등식을 열었고 도립무용단과 시립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조직위원회와 인터쿨투르 국제조직위, 강릉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기자간담회 브리핑에 이어 합창대회 프로그램 구성과 참가 방안 마련을 도와줄 자문단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내년 7월 4일부터 12일까지 경연대회와 콘서트, 퍼레이드, 워크숍, 세미나 등의 행사로 진행됩니다. 오늘 하루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넘게 나오며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138명, 원주 125명을 비롯해 강릉 58명, 동해 27명, 속초 19명, 정선 12명, 삼척 10명 등 모두 532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 6,800여 명입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병상 가동률은 13.1%며 4차 백신 접종률은 11.1%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한 지원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이재명 국회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법안에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진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수익 사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이 대회를 남북 체육 교류의 새로운 전기로 마련하기 위해 남북 공동 개최나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남북 체육 교류 및 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축구 연맹전이 태백시에서 개막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